안녕하세요. 마테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미국은 곧 여름방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스쿨 이어라 그래갖고, 썸머 스쿨, 여름 방학 때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새롭고, 인텐시브하게 아이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학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잘 알다시피 IE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에 따라 고려에 맞춰서 하는데 부모 입장이니까 놀리고도 싶고 또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쓰기라든가 그 리딩이라든가 이런 거 좀 확 임프루브 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그건 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하다가 리서치 하다가 글쎄요 아이를 10여 년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종이접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 아이의 지적 레벨 그리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션에 관한 어려움 등등등이 아무래도 그것을 생각나지 못하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의 그 OT라든가 Occupational Therapy, 그러니까 작업 치료 한국말로 그걸 보면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리고 그 자폐 아이들을 위한 그 치료 도구라든가 교육 도구 뭐 이런 교재들이 사실 그렇게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근데요 이게 싼 거는 저도 싼 것도 사보고 좋은 것도 사보고 그러 보면 싼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렇게 좀만 잘못해도 금방 부러지거나 망가지고 오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사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예,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또 한계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종이접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종이접기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해봤던 거잖아요. 비행기를 접어봤지. 적어도 종이 비행기에 종이배는 다 접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달러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접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를 넣는 거를 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접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접기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autisticview.co.uk 그러니까 영국 웹사이트에서 이거 그 종이접기에 대한 장점 11개 정도를 올려놨더라고요. 자기도 웹사이트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종이접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접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신적 병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불안을 갖고 있는 단적인 예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은 보통 불안과 감각적 예민, 감각 추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움다운 시켜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익사이먼을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이 무언가로 변하는 마술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평범한 종이 한 장이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공룡도 되고 뭐 개구리도 되고 제가 접어봤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 됩니다. 물론 이걸 못하게 되면 또 불안이 엄습하기도 할 거예요. 다만 이거를 누가 가이드를 잘 해주고 그래서 그걸 따라할 수 있게만 해주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종이접기에 대해서는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가서든지 종이접기만 찾으면 북도 있고요, 온라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이접기만은 각 나라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유튜브들을 보면 그 영어든 다른 나라 랭귀지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폴딩해라, 좀뭐 이렇게 보통 폴딩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접속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토이 같은 그 유튜브를 보면 무슨 붓도 사야 되고요. 조금은 도라이바도 사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페인트도 사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컴프레서, 이 에어브러쉬도 사야 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디오라마라든가 로봇 조립하신 분들 얘기긴 하지만 자동차나 스페셜한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하실 때 얘기지만 근데 사실은 이 종이는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버리는 광고지가 될 수, 전단지나 광고지나 아니면 우편물로 들어오는 무슨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미국은 매주 수요일마다 광고지가 들어와요. 동네 마켓 뭐 이런 그런 것들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그 종이접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러면 종이접기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얼 자동차 장난감이 더 좋겠죠. 하나 아이의 어텐션, 집중이나 관심을 유도하는데 그런 것도 된단 말이죠. 비행기 좋아하면 비행기를 그릴 수도 있고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린이나 코끼리 뭐 이런 거 다 접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컴바인 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수집입니다. 컬렉팅인데요. 아이가 만들어 놓잖아요. 만약에 동물을 만들었다면 동물농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종이접기 그 사전이나 책 같은 데 보면 동물농장을 이렇게 종이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이나 뭐 이렇게 비행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카테고리나 직업군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싸요. 물론 어떤 종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이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이 한 뭉치를 사도 일반 플라스틱 장난감, 배터리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장난감보다 훨씬 싸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토이와 비교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폐 아이들은 어떤 프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뭐 이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뭐 자동차든 동물애들 이런 거 만든 것들을 TV 옆이라든가 이런 데 쭉 나열해서 아이가 그 어치브먼 이루어낸 그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이런 동물이나 뭐 어떤 기계나 뭐 어떤 나무라든가 어떤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아이가 나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다는 어떤 성취욕,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고 종이접기가 단순히 반종이 접기도 있고요. 삼각형으로 접기, 뭐 동그랗게 접기, 뭐 이런 여러 가지부터 다이노서 접기, 뭐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뭐 종이접기로 별걸 다 만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difficulty가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능력에 맞게 여기서 접고 또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레벨을 더 올려서 이만큼도 빌드할 수 있다라는 물론 아이가 얼마나 따라오고 좋아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어서 굳이 또 다른 걸 살 필요가 없다. 저는 굉장히 그 아이 나이에 맞게 토이를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 지적으로 장애도 있으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가르쳐주고 아이가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바람에 나이에 맞는 토이를 자주 사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이 종이접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굳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파인 모터 스킬이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띵킹,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는 컴바인 엑서사이즈 뭐 등등등이 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난이도들을 함께 함으로써 아이가 또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또 잠깐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액티비티로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이렇게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접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짧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 도전이 되어지고 그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 함으로써 그 집중력, 집중도, 집중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짧은 거 할 때는 짧겠지만 또 긴 거 하면 길고 길어질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퍼즐을 하는 걸 좋아해요. 퍼즐 함으로써 그 집중도, 집중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꾸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강아지 얼굴 접는 걸 트라이 했는데, 오늘은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셀프 스티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동 행동이라고 반복적인 행동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스트레스 릴리프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막 손을 흔들거나 점프하거나 까치발로 걷거나 이런 모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하는 행동, 비장애인들은 하지 않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아이들의 그 상황이 얻어졌을 때고 속해지려고, 그리고 스트레스 릴리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피제 토이라고 그러죠. 옛날 피제 스피너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다음에 요즘 피제 파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피제 파퍼가 유행이에요. 그런 거. 또 만약에 이 종이 갖고 이렇게 접는 게 아이가 된다면 어쩌면 이것도 셀프 스팀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웹사이트에서는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까도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웹사이트나 이런 거 찾으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상동행동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꼭 줄어들 필요는 없는데 아이가 거기 포커스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낸다는, 즉 아무런 너무 어렵지 않은 그 망치라든가 톱이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어떤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종이 한 장 갖고 이뤄내는 어떤 다른 창조물들이 나온다면 아이는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마지막인데요. 소셜이 좋아져요. 일단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앉아서 색종이 갖고 접다 보면 나 그 색깔 줘, 저거 줘, 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인터랙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거 보게 되고, 그래서 같이 카피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 혹은 그 형제들하고 앉아서 하다 보면 이 소셜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골을 가지고 다 같이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소셜 본딩이 되는 거죠. 소셜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신다면 그 종이접기는 한국에 저 어렸을 때 그분이 아직도 하시는 거 종이접기 협회장인가 하시더라고요. 좀 찾아보다가 여러 개를 봤는데요. 어쩌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 자폐 아이들의 그 창의적인 능력이라든가 그 카밍 스킬이라든가 어쩌면 소셜 스킬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집중하는 시간을 익스펜드, 임프루브 향상시킬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이번 주나 올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한번 이 종이접기를 이 자폐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영상을 나눕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